오늘의 주제입니다. 목과 어깨 연결고리, 우리 안에 고통. 맞나요? 저 음치거든요. 목과 어깨 연결고리 이것 우리 안에 고통. 이것 우리 안에 고통. 고통. 지금 제가 랩하니까 우리 상호 원장님 목 잡으셨어요, 지금. 아유, 경견통에 잡으신 하려고 거예요? 제가 언제 들어갈까 이걸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경견통. 저는 목 아파, 어깨 아파 이렇게 얘기만 했는데 경견통이라는 단어는 저도 처음 써보긴 하거든요. 경견통이 뭔가요? 예, 경, 목경자와 그 견은 어깨견자. 그렇게 해서 목과 어깨 통증 이렇게 해서 경견통이라고 합니다. 네. 목과 어깨 통증을 네. 어렵게 얘기하면 경견통이다. 그렇죠. 그걸 쉽게 얘기하면 없는 목과 어깨 연결고리, 연결고리 이것 우리 안에 고통. 경견통. 또 이게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실 가는데 바늘 간다고 목이 아프면 어깨가 아픈 게 맞나요, 원장님? 기본적으로 두 병변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목이 아프신 분들이 이제 어깨가 아픈 경우가 많고 어깨 아프신 분들이 목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세가 틀어지니까 아무래도 목도 아플 수 있고 어깨도 아플 수 있는데 하나만 치료를 받으면 이제 딴 걸 놓칠 수가 있죠. 또 사실 우리 비타승혜가 상호 원장님에 대한 정보를 아직 몰라서 네. 건강아리송이라는 곳에 갔다 왔다고 해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게 뭔지. 네. 그래서 지금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함께 보시죠. 오늘 이렇게 휴병원에 직접 나와봤는데요. 윤상호 원장님께 KN의 건강튜브 비타승혜인 걸 속이고 타 건강 채널이라고 위장해서 진짜 검진 한번 받으러 왔거든요. 한번 리얼로 검진 받으러 가볼까요? 어머. 근데 이거 몰카는 제가 또 중간에 좀 주선을 했거든요. 예. 2층이 건물 다 쓰나 봐. 와, 저 다 쓰세요? 2층이 예. 와. 2층이 정형외과, 3층이 척추센터, 신경외과, 내과, 종합검진센터. 와. 기다리세요. 기다려요. 여기 밥 맛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딱 밥을 먹는 것까지 찍어야 하는 의무가 생겼네요. 아유 저런. 아 네. 건강 아리송에서 나왔습니다. 건강 아리송. 네. 아 예. 장비를 좀 고가 장비. 아니에요. 아, 예. 저희가 투자처가 조금 있어가지고. 예. 엑스레이 제가 찍고 와야 되네요. 뭐 처음 뵙는 거니까 너무 정보 없이 만나면 저희도 좀 힘들죠. 네, 제가 그러면은 찍고 오겠습니다. 네. 네. 오, 집 같아, 집 같아. 아예 입원 치료를 받을까? 근데 원장님 가족 사진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가 제일 많이 아프세요? 근데 항상 목이 뻐근하고 어깨나 등이나 이런 데. 아프죠, 항상. 어깨나 사실 제가 그 네. 파스를 항상 붙이고 다니다가 얼마 전에 주사를 한 대 맞긴 했어요. 이게 선천성 기형이 있으셔서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죠? 예. 네. 예. 선천성 기형. 예. 여기 임플란트까지 다 나오네. 다 나오죠. 돈 많이 드셨겠는데. 통증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약을 먹어서 안 아프면 치료가 되고 진짜 아프신 분은 약을 먹어도 아파. 그러니까 수술하는 거죠. 아니, 원래 이렇게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정성껏 상담해 주시나요? 당연하죠. 아, 그러면 다 그렇습니다. 어쩐지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더라고. 예, 지금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지금. 예. 근데 병원 네.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보는 또 있어. 아예,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뭐 좋네요. 역시 사람은 기계인 줄? 중심부로 와야 된다. 커피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잘 쓰지는 않았어. 관절에 커피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뭐든지 제가 질문을 1 던지면은 1부터 100까지 풀어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뵙겠습니다. 얼굴 예. 빨개진다. 건강 아리송이였습니다. KN의 건강튜브에서 왔거든요. 예.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뭐지? 크게 차이. 몰라. 마음 삐졌어. 나 2그릇 먹고 갈 거야. 배고파서 온 거 아니에요. 진짜 모르셨나봐요.
예, 저는 네. 유튜버라고 소개를 받아서 그 예. 유튜버가 병원에서 왜 찍지 이렇게 되게 아리송하셨겠다. 그래서 예. 아리송하네요. 저희들이 말하는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볼 때는 요 사진을 봅니다. 이게 옆에서 보신 거예요. 여기가 뒤통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머리 뒤쪽 부분이고요. 그래서 경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경추의 열이 일자가 되면 일자목이라고 하고 이게 앞으로 숙여지면 거북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아, 근데 뭐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정상적인 형태를 갖고 있을 때 목의 만곡이 앞으로 지면 거북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움직일 때 네.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관절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관절이 이제 더 밀려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뒤로 젖혔을 때, 이렇게. 예. 그다음에 네. 요거는 숙였을 때,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있거나 목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젖히는 게 잘 안 되세요. 그러면 실제로 거북목이신 분들은 뒤로 젖힌 사진을 찍으면 그제서야 일자목이 되세요. 이 커브, C자 커브가 안 나와집니다. 눈앞에서 물어보기도 할 거 아니에요. 저처럼 제 목이 어떤가요? 이렇게 했을 때는 솔직히 잘은 모르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정확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럼 디스크도 엑스레이에 나오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네. 여기 있는 뼈 부분들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뼈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요 뼈 사이에 있는 까만색 부분 보이시죠? 네. 여기에 디스크가 있어요. 아. 근데 뼈 같은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디스크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디스크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디스크는 MRI라는 영상 장치를 아. 찍어야 영상을 찍어야 네. MRI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군요.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디스크가 오래되다 보면 이제 그 부피가 감소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디스크 공간이 좀 좁아져 보일 거 아닙니까? 아. 그걸 통해서 네. 아, 디스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죠. 아, 어. 그럼 이제 디스크 가능성이 보였을 때 이제 또 MRI까지 찍어보게 좀 권하시는 거군요.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예, 경우에. 예, 예. 아. 일자목이나 거북목은 사실은 질병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영 씨께서 감기에 걸리면 네. 열이 나시잖아요. 네. 발열은 증상이지 질병은 아니죠. 감기라는 질병이 있고 발열이라는 증상이 있는 것처럼 네. 일자목이나 거북목은 실제로는 증상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증상의 집합체를 증후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일자목이나 거북목은 실제로 그게 원인이 돼서 아픈 게 아니라 아플 수 있는 원인들이 뭐 근육의 통증이라든지 여러 통증을 생길 수 있는 디스크라든지 원인이 생기면 그걸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일자목이나 거북목이라는 증상이 보인다라고 하면 어디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됐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네. 아, 분명히 다른 곳이 안 좋을 것이다. 네. 그래서 가장 흔한 원인은 네.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근육통인 경우가 제일 많고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죠? 강의? 그거 때문에 10분만 강의 예, 좀 하고. 좀 네. 아, 우리 윤 원장이요. 네.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요. 줌 강연. 그게 이제 마침 오늘 겹쳤어요. 녹화를 하고. 아. 그래서 잠깐 이제 자리 비워서 요 옆에 방에서 노트북으로 지금 줌 강연을 왔습니다. 와. 목소리는 좀 앵앵대도요. 네. 굉장히 그 진중하고 아. 의사다운 의사입니다. 아, 이거는 좀 뭐 편집해 주시죠. 네, 또 저희 그 경견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목이 아프면 혹시 다른 부위까지 좀 아프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제목이 목, 어깨, 연결고리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결국에 이제 목에서 나오는 이런 신경들이 다 어깨와 이 견갑부, 날개뼈 그리고 팔까지 다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이 근육들도 여기 이제 승모근부터 해서 견갑골의 내측 근육까지 해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목의 근육이 안 좋으면 승모근 그리고 날개뼈 주변의 근육까지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 날개뼈 죽지에 이 주변의 근육이 안 좋으면 목과 어깨까지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거죠. 아, 예. 저는 또 궁금한 게 거북목은 수술을 해야 한다 안 한다 또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X입니다. 아, 예. 확고하게 예, X구나. 거북목은 수술하는 질환이 아니고요. 수술 대상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그 개인의 통증이나 양상이나 틀어진 정도에 따라서는 치료가 필요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보존적인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거북목은요, 스트레칭으로 자연 치유가 어느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아. 이 목 스트레칭도 네.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알려주세요. 우리 이양 씨 치맥 좋아하시나요? 진짜 어제 먹었죠? 무슨 어떤 네. 무슨 치킨? 굽땡으로 먹었죠. 아, 어제. 그래요? 네. 저는 교땡을 좋아하거든요. 아, 허니콤보? 저는 레드. 네. 불꽃 남자 레드입니다. 아, 네. 그래서 왜 제가 치맥을 얘기하냐면요. 우리 치킨 맥주가 아니고요. 치맥, 치킨 운동과 맥켄지 신전 운동의 약자입니다. 이게 말이 잘 안 붙네요. 치킨, 우리 이제 닭이 날개짓 하듯이. 네. 그래서 우리가 치킨 운동은 여기 견갑골, 네. 이 날개뼈라는 이 모션 움직임이 모든 어깨 질환의 하나의 그 원인이거든요. 치킨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날개뼈, 날개잖아요. 날개를 모았다 폈다. 날개 축지를 모았다가 쭉 폈다가 하는 이런 치킨 운동과 네. 모은 상태에서 목을 뒤로 쭉 네. 이거 이제 맥켄지 운동을 신전 운동을 같이 이제 동반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너무 쉬운데요? 모든 스트레칭 운동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세트에서 조금 약간은 힘들다 하는 정도까지 횟수를 하고 좀 휴식을 취했다가 또 반복적으로 세트를 하고 3회에서 5세트 정도 그렇게. 이 맥켄지 운동할 때 이렇게 입이 살짝 벌어지는 게 국룰인가요? 저 자리를 비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참 네.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네요. 원장님 안 계시니까 네. 여기다 이제 계시는 것처럼 네. 어떠세요? 제가 함께하는 느낌으로 여러분 네. 맥켄지 운동하고 계시는 윤상우 원장님입니다. 윤 원장 언제 왔어?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시겠어요, 원장님. 저는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제가 스트레칭을 했단 말이죠. 근데 효과가 없으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칭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이제 병원을 오셔야죠. 네. 병원을 와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기본적인 방사선,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이제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치료법을 보통은 하는데 거북목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저희가 비수술, 보존적 치료를 했지 않습니까? 목 디스크가 동반된 경우랑 다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약물하고 물리치료 그리고 주사요법, 뭐 소염제라든지 근위안제 같은 걸 복용을 해서 증상 완화도 할 수 있지만 치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풀어주는 도수치료 같은 것도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도 안 됐을 때 네. 우리가 고려하는 게 주사요법인데요. 대표적인 게 프롤로세라피라고 해서 증식 세라피. 주사요법이라는 게 있고요. 네. 우리가 근육이 긴장되고 척추에 변형이 오면 관절과 인대에도 분명히 무리가 옵니다. 그러면 그 네. 관절이나 인대 쪽에도 만성 염증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그 플로세라피라는 거 주사요법을 하다 보면 이런 만성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변성된 인대와 관절 조직이 좋아질 수 있는 치료를 기대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프롤로세라. 윤 원장 원장님 여기 진짜. 계셨었는데 오셨네요. 네. 강의는 잘 하셨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프롤로세라피는 그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신경 차단술이라는 거는 이제 특히 목 디스크 환자들 그러면 신경에 염증과 부종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깨나 날개뼈나 팔까지 손까지 저리고 아플 수 맞아요. 있거든요. 신경 주사를 해서 거기에 그걸 완화시키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이제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네. 그 주사 치료를 한 단계 진일보시킨 방법이 신경 성형술이라는 치료입니다. 또 차단술이라고 하면 이제 안 좋아진 부분 근처까지 바늘을 넣어서 거기서 약물을 흘려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신경이 있다 보니까 바늘이 들어갔는데 바늘이 휘어지진 않잖아요. 네. 그럼 직진을 할 거니까 네. 신경이 잘못 찔러버리면 큰일 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 근처에 갔을 때는 신경 주변에 가장 병변 부위까지 들어가려면 바늘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바늘을 어느 정도까지만 진입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카테터라고 부르는 아주 얇은 관을 넣어가지고 그 병변 부위까지 이제 저희들이 도달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병변 부위 주변에서 약물을 넣어주고 약물을 넣어주면 유착이 안 생기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합병증 없이 나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말 그럼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뭔가요? 기본적으로는 디스크가 웬만큼 크더라도 물리적인 힘이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약물을 디스크와 신경 사이에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염증 반응이 조절돼서 많이 좋아지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디스크 자체가 눌리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크를 제거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네. 제거하는 거는 수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얇은 관을 똑같이 디스크 쪽으로 넣는 거예요. 네. 디스크 쪽으로 들어가서 디스크 안 부분에서 터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오징어를 구우면 어떻게 되죠? 쪼그라들죠. 쪼그라들겠죠. 네, 그렇게 플라즈마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제 가열 같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치료를 하면 기화가 되면서 디스크가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덩어리를 네.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덩어리를 줄일 수 있는 치료가 수액감 수액형 근데 성형. 진짜 알기 쉽게 설명한다. 그러니까. 그 오징어 얘기가 너무 딱 마음에 딱 또 와닿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맥주 한 잔. 맥주 딱. 강연도 하시는 아, 거 여기는 아니에요? 소주. 다양한 치료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희 핵심은 병은 너무 키우기 전에 좀 미리미리 가서 좀 맞습니다. 진단을 받아보시라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도 모두 너무 아프기 전에 좀 미리미리 방문하셔서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만큼 아팠을 때 병원을 오면 요만큼 치료하면 나아요. 근데 이만큼 아프다가 오시면 이만큼 치료해야 됩니다. 저 오늘 가야겠습니다. 저는. 네. 제가 진료가 없는데. 이어서 저희 또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목과 어깨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고통. 예. 병. 예. 너무 잘 지었다. 목과 에이요. 어깨 연결고리 너무 잘 지었다. 진짜. 어. 멀쩡한 어깨도 이렇게 망가지는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한쪽으로만 눕는 습관 그런 거 있으신가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눕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자세로 한 자세로 계속 하다 보면 네. 분명히 안 좋은 건데 그게 이제 그렇게 근육과 모든 게 이제 세팅이 돼 버려요. 근데 아. 그게 제일 편해져 버리는 거죠.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데 관절에 무리가 오고 힘줄에 무리가 오는 거거든요. 아, 압력, 눌린다는 거는 그만큼 안 좋은 건데 이 어깨가 한쪽으로만 계속 눌리면 이쪽으로 압력이 과도해지고 이 어깨뼈 주변은 어깨는 회전하는 관절이거든요. 이 회전하는 관절을 지탱하기 위해서 주변에 뼈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럼 이게 눌리면서 이 뼈가 이 어깨뼈를 싸고 있는 힘줄에 계속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기역자 베개 같은 거 많이 팔아요. 네네. 그러면 기역자 베개 같은 거를 대고 옆으로 누우면 기댈 수도 있고 또 약간 뭐 외로운 분들은 이렇게 좀 감싸서 안으면서도 주무실 수 있는데 그때 이 어깨의 압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습관을 고치기 힘든 분들 근데 어깨는 아픈 분들은 그 기역자 베개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또 저는 한 손으로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어요. 한 손으로 운전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상우 원장님? 시비가 붙습니다. 네.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타투 팔 토시 같은 걸 추천을 드립니다. 원장님 장난하지 말고 빨리 알려주세요. 한 손으로 운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몸에. 또 한 손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치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운전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오른쪽 어깨만 많이 쓰게 되고 네. 결국 이걸 많이 쓰게 되면 왼쪽에서 굳어버린 형태도 생길 수 있고 네. 오른쪽도 충돌 증후군 같은 형태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쪽으로 운전하는 것은 절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운동을 하다가 어깨 부상도 상당히 많이 입잖아요. 그렇죠. 좀 맨몸 운동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운동 아세요? 다른 영상 네, 이렇게 하는 게 플란체래요. 이런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게 되면 좀 어떻게 될까요? 너무 무서운데? 아파서 죽지 않을까요?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버틴다는 게 굉장히 부상의 위험도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관절은요 버티면 안 되는 게 관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티려고 하다가 그 관절 안에 있는 인대나 힘줄이나 물렁뼈나 이런 조직들이 손상이 와요. 그래서 잘 넘어지는 게 굉장히 운동할 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플란체라는 운동은 굉장히 몸의 근육을 긴장을 한 상태에서 자칫 반대로 넘어간다든지 하면 네. 그때 어깨 힘줄이나 주변의 어떤 근육에 손상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어깨로 많이 버티거나 이제 그 부상의 위험이 있는 운동은 네.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만 저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 넘어지세요. 그럼 됩니다. 잘 넘어지는 거 먼저 배우셔야겠다. 네, 마무리 운동. 마무리 운동 운동 중요하고. 해주시고 스트레칭 아, 마무리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무리하러 나왔습니다. 저희 또 철호 원장님은 제트 서프가 네. 취미라고 하셨는데 네. 이런 운동도 괜찮나요? 경견통에? 아, 저는 뭐 보시다시피 끄떡 없습니다. 뻥이고요. 근데 저도 사실 경견통 환자예요. 저는 실제로 목 디스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깨도 오른쪽에는 충돌적 정확하게 저는 경견통 환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뭐 시술이나 수술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건강튜브에 나와서 희망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철저하게 하는 게 스트레칭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만 열심히 해도 증상이 악화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고통받았던 그런 증상들이 많이 완화가 돼서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또 저희 윤상호 원장님은 좋아하는 운동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짠! 이게 예. 뭔가요? 원래 제가 보드 타셨나봐요. 스노보드를 어릴 적부터 타서 네. 예. 아. 뭐 운동하다가 다치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많습니다. 사실 아. 스노보드가 이게 저희들 아시겠지만 겨울 스포츠들이 이제 미끄러운 데서 하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고 저도 어깨가 사실은 오른쪽 어깨를 다쳐서 충돌 증후군이 조금 있는 상태고요. 네. 겨울에는 또 더 몸이 굳어 있을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또 모두 운동 좋아하시는 마음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절대 하지 말라고는 말을 못 하지만